미국에서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이고요. 네. 잠시 뒤에 한국 시각으로 기준으로 오전 중에는 완전히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양호 고문께서 미국에 직접 다녀오신 만큼 현지의 분위기들을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덕분에 아주 잘 다녔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중간 선거 이거보다 조금 다른 면들을 몇 가지를 봤어요. 그러세요? 첫째, 돈 선거도 이런 돈 선거가 없어요. 이번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 후원금 한도를 풀었거든요. 역대급으로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진 이야기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뭐가 굉장히 눈에 띄냐면 중간 선거라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를 하는 거거든요. 예. 바이든이 없었어요. 아, 바이든이 없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 반대말이 미워하는 건데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그 정도였다고요. 무풀.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뭐 관심 있는 부분들이 국제 정치 외교 부분들인데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래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뭐 중국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로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은 대선 이 특급이 각 당마다 다 출발한 거예요. 바이든이 힘이 빠지니까 7명의 민주당 예비 후보들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세대 교체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도 보면 트럼프가 너무나 지금 설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샤이 바이든이 결집한 모습이 투표에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거 공화당이 압승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아먹었다.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질문하려는 게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레드 웨이브의 가능성을 생각했는지 몰라도 15일에 중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중대 발표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컴백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아닌 것 같은 건. 이제 트럼프 주변 분들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려봤더니 일단 첫 번째 계획이 뭐였냐면 추수감사절 이전에 발표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밥상에 이제 트럼프 얘기를 올려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우리 추석처럼. 이 날짜를 잡은 게 11월 15일이 됐고 재미난 게 이제 뭐 그 친구들한테 야 뭐 하나 보내봐라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보내줬어요. 트럼프 모자 빨간색. 네, 빨간색.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보일까요? 네, 2024년이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이때 아메리카 테이크 아메리카 백.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가 아메리카로 다시 오겠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별이 3개잖아요. 왜 별이 3개겠습니까? 세 번 다 이긴다는 거야. 저번 때 선거, 2020년 선거도 자기가 이긴 거다. 그렇죠. 2024년도도 이길 것이다. 뭐 16년에 이긴 건 물론이고 그래서 별이 3개라는 거예요. 별이 3개. 그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역풍이 부른 거예요. 맞아요. 자, 보면은 조지아 같은 데 경우에는 공화당 이 주지사가 됐어요. 아주 큰 차로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재검표하자는 거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상원의원들은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트럼프가 지금 뭐 추천한 사람들이고 뉴햄프셔 가면은 거꾸로예요 또. 뭐 상원의원이 이거 반대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은 되고 트럼프 얘기를 들은 주지사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아먹었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꽂아놓고 트럼프를 지원한 후보 거의 다 패배한 거예요. 맞아요. 네. 뒷배경을 갖고 아무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그러니까 하고 우리 이제 한국의 사위인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 상원의원 나온다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막았단 말이죠. 나갔으면 무조건 됐거든요. 잠시 모자를 제가 좀 써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모처럼 미국에서 가지고 오신 만큼 제가 살짝
써보겠습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네. 자. 좋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웨이브는 없었습니다. 실패했어요. 물론 예. 이제 12월 6일에 가서 조지아를 땡겨오고 하면 가까스로 하원도 장악했고 가까스로 상원도 맞습니다. 장악할 가능성은 있지만 속내를 보면 트럼프가 말아먹었고 트럼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싹 퇴장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공화당에서 분명히 이 중간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트럼프로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지금 이제 현지에서 들려온 얘기는 뭐 바로 이제 이런 일이 있다며 이제 전화 한번 했죠.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뭐 설명을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2020년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2020. 2020. 조지아에서 그때 아시겠지만 민주당에 트리플 크라운 줬거든요. 대통령, 상원, 하원 다 주면서 마지막에 상원의원 두 석을 갖고 가면서 상원을 갖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때도 98% 개표한 데서 역전이 됐고 90% 아주 뭐 극적인 부분들인데 이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사실 조지아라는 건 딥사우스라 그래갖고 이거 전통적으로 공화당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배를 지금 맞는다면은 그렇죠. 사실 이제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큰 족쇄가 채워질 것 같고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바다, 위스콘신, 아리조나 이런 데는 공화당이 지금 갖고 네.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아리조나 이런 데는 지금 민주당이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선거 전문 기관이라든가 매체에서는 올스톱했어요. 12월 6일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현재 미개표된 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미국은 전통이 뭐냐면요. 투표 결과가 마지막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갔을 때 상대방이 졌습니다. 승인을 하는 게 그게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6개 정도의 투표율과 개표 결과가 12월 6일, 12월 6일, 7일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선거 얘기할 동안만 잠시 좀 아유, 이처럼 쓰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네. 자, 미국에서 6개 경합 지역에서 네. 지금 너무 웃기죠? 계속 쓰고 해도 괜찮을까요? 이쁘신데요. 예, 쓸게요. 네. 6개 경합 지역에서 지금 위스콘신 하나만 공화당이 가져오고 조지아주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이건 다음 달에 이제 재선거가 그렇죠. 다시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트럼프가 말아먹은 선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판 바이든도 받았죠. 예. 지금 폭주하는 바이든과 민주당을 미국 시민들은 견제했습니다.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공화당이 우세한 만큼 IRA 법안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망을 해야 우리 투자 전략을 세울 텐데 자, IRA 법안 등 폐쇄적인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IRA 법안 굉장히 우리 증시와 우리 산업계,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느낀 거는 우선순위에서 100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박빙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요. 이제 뭐 여야 간의 이 격돌이 굉장히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좋은 것은 지금 이제 뭐 조지아나 알라바마 이쪽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민주, 공화당 다 뭐 양당 공이 IRA 법안을 좀 연기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고요. 지금 하원의원 한 분이 지금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이제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는 뭐 제가 저의 뭐 아주 개인적인 부분들입니다만 IRA의 혜택을 받는 거 여러분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아젠다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금 희박한 그런 좀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는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면은 하원 의장이 케빈 맥카시가 되는데 케빈 맥카시가 공언을 한 게 있는데 하원이 열리는 첫날 IRA를 폐기하겠다 이런 뭐 공언을 그러니까 뭐 공약이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선순위에서는 굉장히 뒤로 가 있는 부분들이고 선거 과정에서도 크게 많이 부각이 안 됐던 점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사실 그동안 자동차 주식 어제 저희 제아의 곳에서도 현대모비스 네. 비롯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IRA 법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유예한다는. 이 IRA 법안 때문에 한국의 또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관련 주식에 대한 전략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는데 네. 어떻습니까, 앵커님? 사실 근데 뭐 IRA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빠졌고 최근에 조금 올라왔지만 크게 기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쪽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IRA에 대해서 수정이나 조금은 연기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악을 반영한 상황에서의 바닥 찾기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서 저는 크게 이제 무리는 없다고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눈에 띄는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네. 하원의 외교위원장의 지금 뭐 가장 유력하신 분이 맥콜리 의원인데 네. 여기가 중국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자기 또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뭐 후보죠. 거기가 지금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중국의 대중국 이 전선은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바로 사실 뭐 어떻게 바로 이게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만은 대선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러니까 현지에서는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G20에서 지금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 건가가 또 궁금증으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흐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대중국 견제 정책은 한국에 유리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예. 뭐 차이나 런으로 인해서 한국을 매수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신 김에 미국 중간 선거도 있지만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도 정치적인 변수 아니면 이벤트가 사실 G20이지 않습니까? G20 정상회담에서 지금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참여하지 안 한다면서. 않겠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러우 전쟁의 종식 가능성을 조금씩 내비치고는 있는데 더 이루어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어렵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가장 가슴 졸인 국가가 어디냐면 러시아일까요? 유럽입니다. 유럽인가요? 네, 왜냐하면 그러겠죠. 공화당은 이거 뭐 지원하면 안 돼 이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지금 공화당이 지금 갖고 있는 아젠다 중에 첫 번이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아프간에서 철군한 거에 대한 지금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정조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바로 이어지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뭘 어떻게 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미국이 우선인데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공화당 기조거든요. 기조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원 의장 유력한 후보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롯이 우리나라에는 이 돌아서 뭐 증시뿐만 아니라 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원까지 공화당이 차지하면 사실 이제 공화당이 동력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많은 우리 방송이라든가 이제 전문가들이 중간 선거에 의해서 수혜주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망세. 네. 그래서 12월 6일, 7일까지 전체가 그렇죠. 끝나고 나고 그다음에 맞아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관계 여러 가지들이 차분하게 뭐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여러분 다시 하는데 네. 미국 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끝나고 나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쓰십시오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자산 포트폴리오를 하는 얘기야 주식 포트폴리오인데 두 가지를 섞으라는 거죠. 자산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뭐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에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다양화하고 주식 시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화하게 가는 것이 지금 이런 사고 다발 구간에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상하지 못하게 조지아주 선거가 한 달 뒤로 또 미뤄졌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생긴 것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계속 세워보기로 하고 네. 현지에서 가지고 오신 생생한 이야기를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이야기 계속 해주십시오. 조지아 또 한번 갔다 오죠. 그러네요. 예. 현지에서 듣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신문지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네.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고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종도 전해주셨고 네. 트럼프 관련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의 최양호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